목표. 목표? 목표 설정은 어렵다고들 합니다. 오늘은 쉬운 목표 설정 컨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엄마 심부름을 하는데 당근을 구입하는 업무 활동에 대해 목표를 한번 정해봅시다. 닭볶음탕 재료인 당근을 적당히 잘 사와야 하는 업무입니다. 일을 잘할 때까지 시킬 예정입니다. 이 업무 활동에 무조건 C등급을 주고 영원히 부려먹을 방법을 공개합니다. 자,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켜면 어떡하든 당근은 사올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딱 적당한 당근일 텐데 정말 아쉽다고 하면서 너무 많이 사와서 잘한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이 다시 사왔는데 3kg에 8,000원에 사왔네요. 아마 가격은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너무 비싸서 잘 사온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엔 적당한 양을 6,000원에 사왔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별로 싱싱하지 않아서 잘못 산 거라고 얘기해 주도록 하지요. 이번에야말로 아이는 열심히 구입을 했는데 좋은 재료를 7,000원에 사왔네요. 하지만 이번엔 맛이 요리에 맞지 않아 잘 못 샀다고 볼 수 있네요. 정말 열심히 아이가 사왔네요. 하지만 건강까지 고려해서 사왔어야 한다는 건 잘 몰랐나 봅니다. 이렇게 모든 경우에 잘 사오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적정한 시장 보기가 되려면 집 냉장고의 재고 현황도 봐야 되고 가격, 신선도, 맛, 건강, 요리와 궁합도 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구매가 가능한 것은 엄마나 가능합니다. 기대하는 수준이 높여버리게 되면 웬만큼 잘해도 항상 C등급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필요한 당근을 사온 것만으로도 아들 수준이라면 A를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빠였다면 곤란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아빠라면 적어도 어떤 재료를 얼마나 사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서 사야 할 것이고 엄마의 일을 잘 돕는 큰 딸이라면 적정 식재료를 가성비 있게 구입하는 걸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엄마였다면 재고나 시장 정보뿐 아니라 맛과 영양, 요리 궁합까지 생각해서 최적 구입을 해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직무 또는 위치냐에 따라 기대 수준이 달라집니다. 왜 아들을 시장에 보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감안한 요소가 적어 최소한으로 성과를 내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엄마가 직접 시장을 가야만 하는 외는 여러 가지를 더 잘 알고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무에서도 낮은 직급에서는 그에 걸맞는 성과 책임이 주어지고 고위 직책자가 왜 그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더 큰 책임 범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일에는 각 직무에 요구하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를 포화 또는 성과 책임이라 부르는데 직무의 가장 기초 정보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 안에는 성과 영역과 방향성이 포함되는데 어떤 상황을 어떻게 만들거나 바꾸는 방향을 명확하게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령 돈을 벌어온다는 성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씀씀이가 커서 파산해도 성과 책임을 다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온다는 바람직한 성과 책임이 아닐 수 있는데 돈을 벌어오는 이유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반면에 성과 책임을 가정경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로 정하면 소득뿐 아니라 지출, 저축 등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과 책임 안에는 모든 활동의 왜를 포함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활동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성과 책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직무라도 회사 환경이나 전략, 정체성에 따라 성과 책임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환자의 질환 치료 완치율을 높이는 일반적인 성과 책임을 가질 수도 있고 코로나와 같은 비상시기에는 더 많은 환자의 질환 치료 건수를 달성해야 하는 의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팀장이 서비스 인지도와 선호를 높이는 성과 책임을 달성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 신입은 자기가 맡은 서비스에 대해 응대를 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위 직무 간에는 전체 대부분 목적 대 수단의 관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성과 목표는 사실 성과 책임을 특정 기한으로 한정해 달성해야 할 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왜 라는 부분이 잘 짝지어지지 못하면 평가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평가 담당 부장이 평가 완료 마감일로 목표를 세우면 그 얘기는 평가를 일정 내 마치는 것만 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오류 없는 평가나 평가 프로세스 효과성을 올리는 것을 성과로 본다면 성과 책임을 바꿔야 합니다. 채용팀장이 모집인원 비율을 3배수로 하는 건 도전적일 수는 있지만 정작 적합인원이 거의 뽑히지 않는다면 이와 관계된 성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 기획 담당 대리의 목표를 동접자 수로 잡아버리면 기획 업무는 대충하고 항상 동접만 올리도록 운영 담당을 독촉하거나 반짝 인기 중심의 기획만 하게 됩니다. 구매팀장은 납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절감액을 높여 구매 경쟁력을 가져야 할 텐데 납기만 지킨다면 구매 경쟁력에 대한 성과 책임을 설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어떤 업무 기능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정하는 게 성과 영역인데 성과 책임도, 성과 목표도, 성과 지표도 동일한 방향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왜를 물어보면 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표를 세우거나 평가할 때 왜를 물으면 늦습니다. 일을 시킬 때, 일을 줄 때부터 이 일을 왜 하는지 서로 간에 아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표가 어렵거든 왜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쉽게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쉬운 목표 설정의 또 다른 방법론은 다음 시간에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